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면역 혈전 검사와 호르몬 검사에 대해서 할 건데요. 면역 혈전 검사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몸 안에 들어온 항원이나 아니면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호르몬 검사는 우리 몸에 나오는 호르몬의 수치를 검사하는 겁니다. 먼저 면역 혈청 검사를 알려면 이 면역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면역과 관련된 용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원, 두 번째는 항체. 항원, 안티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닌 그 다른 외부 것이 들어온 거, 그거를 항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진균 같은 거, 독소. 이런 우리 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항원이라고 하고, 비자기, 내가 아니다, 비자기로 인식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항원을 알아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항체예요. 항체는 안티바디라고 또는 이뮤노글로빈이라고 하는데 항원에 노출된 우리 그 단백질들이 이제 항체를 생성하게 돼요. 그 항원에 맞는 그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몸에는 원래 또 기본적으로 항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뮤노글로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 글로불린 여기 5가지가 우리 몸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빈 G, 이뮤노글로빈 A, 이뮤노글로빈 M, 이뮤노글로빈 D, 이뮤노글로빈 E 이렇게 해서 여기 각각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여기 끝에 결합 부위에 그 항원과 맞으면은 딱 결합을 해서 항원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개 원래 있는 거 말고도 우리가 뭔가 감염이 되면 그 항원에 맞는 항체가 생성이 되면서 나중에 또 똑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 항체가 이제는 직접 바로 나서서 그것을 잡게 돼요. 우리 몸의 면역은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억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란 우리 몸에 이런 항원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항체가 반응을 해서 일반 백혈구 말고도 일반 백혈구도 당연히 가지만 또 항체라는 특정 면역 이 기능을 사용해서 그 감염병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면역 혈전 검사, 면역 반응 검사를 이용하는 검사 중에 첫 번째가 혈액형 검사예요. 혈액형 검사. 혈액형 검사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형도 항원 항체의 반응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혈액형 검사를 우리 이제 모두 다 혈액형 검사를 해서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특히 수혈을 위해서 혈액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저 A형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그걸 믿고 A형 P로 수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확하게 혈액형 검사를 통해서 정말 A형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P를 수혈할 경우 사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혈액형 검사를 수혈 전에는 매번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수혈 받을 혈액, 예를 들면은 내가 A형이야. 근데 그 상대방의 그 혈액도 A형. 근데 이 피가 그래도 나한테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잘 맞는지를 다시 또 검사를 해요. 교차 시험 크로스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 혈액 있죠? 여 끝에 이 부분 여기 라인에 지금 혈액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뽑은 그 혈액을 가지고 둘이 교차 시험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응집이 생기나 응집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걸 또 확인해서 같은 A형이더라도 확인해서 환자에게 정확하게 수혈을 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혈을 하기 위하면 ABO, 이 혈액형 검사가 나고 그 다음에 RH 플러스 마이너스 이 검사와 함께 교차 시험, 크로스 매칭 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일단 혈액을
이 혈액형 검사를 위해서 채취하는데 이때는 여기 그림 있죠? 여기 빨간색 바틀인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보통 이걸 플레인 바틀,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 바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인 바틀에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사실에서 항원 항체 반응 응집이 되는지 통해서 ABO를 확인하고 그런 크로스 매칭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혈액형 검사로 뭘 알 수 있냐? 혈액형을 알 수 있죠. 혈액형을 알 수 있고 이런 부적합한 용혈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RH 마이너스, RH 플러스인지도 확인해서 그 적합한 피로 수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RH-3모가 RH 플러스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경우에 이거를 다른 걸로 인식해서 응집이 생기지 않게 이 면역글로불린 항체 주사를 맞아서 서로 잘 피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굳이 일부러 RH 마이너스 환자한테 RH 플러스 환자 피를 수혈을 하지는 않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혈액을 그대로 내가 내 피를 수혈받는 자가 수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사는 필요 없죠. 내 몸에 있던 거는 당연히 응집 반응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수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예요, 여러분. B형 간염 많이 들어보셨죠? B형 간염. 간염 중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B형 말고도 A형부터 E형까지 쭉 있어요. 점점 바이러스가 새로 생기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몇십 년 전, 얼마 전에 A형 간염이 유행이어가지고 뉴스에서 계속 A형 간염 그 예방접종 맞으세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 간염 중에서 대표 B형 간염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는 말 그대로 내 몸에 이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모양이에요. 내 몸에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지 그건 어떤 거예요? 항원 검사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럼 얘를 이기고자 백혈구들을 나가지만 결국 얘에 관련된 항체를 만들어요. 안티바디.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안티바디, 음, 이것에 대해서 이게 있는지 몸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이 비형 간염에 걸렸는지 아니면 예전에 걸렸는지 지금 어떤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일단 당연히 이것도 이제 혈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혈액. 그래서 혈액 검사 여기 노란색 생화학 검사처럼 여기 노란색 바트를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이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간에서 잘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할 수 있는 간을 좋아하는 간세포를 좋아하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에게 간이 공격당했으니까 당연히 간도 딱딱해지고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배웠죠? 간 기능의 지표 AST, ALT 혈액 검사도 같이 해서 간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이런 것도 이 바이러스 검사뿐만 아니라 같이 확인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지만 그러면 이 바이러스 검사 이름은 뭔가? 여기 보면 HBS 안티젠. 안티젠은 우리가 항원이라고 했고 HBS 안티바디, 항체라고 했어요. 그럼 HB는 뭐냐? 간이 헤파틱이거든요. 헤파틱 바이러스 B, 이게 B형이란 뜻이에요. A면 여기가 A로 바뀌겠죠. A형 간염이면.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S는 surface라고 해서 표면이에요. 표면, 안티젠, 항원이 지금 환자가 결과가 있다고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감염되면서 같이 만들어지는 항체가 있느냐?
봤더니 B형 간염에 대한 봤더니 없다. 아직까지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초기 단계, 이제 막 걸리는 단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BC, 이거 C는 코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엄청 단순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이러스 핵이라고 핵산이라고 하는데, 뭐 DNA든 RNA든 각 RNA 바이러스면 RNA고, DNA 바이러스면 DNA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단백질 껍질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바이러스 세포 생김새가 단데 이제 이렇게 된 바이러스도 있고 여기 하나 더 지질막으로 된 껍데기가 있는 이런 외피라고 하는데 외피가 있느냐 외피가 없느냐 이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기형 간염은 이렇게 외피가 있어요. 지질막으로 된 외피. 그래서 여기 돌기가 바이러스마다 세균마다 뭐 다 이게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돌기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만 짝꿍이에요. 이 항체가 얘만 잡아먹는 거죠. B형 간염 바이러스만 이 돌기. 그래서 이 서페이스는 이 표면에 맞는 안티바디, 얘를 인식하는 검사랑 얘랑 딱 맞는 안티바디가 있느냐? 이게 있느냐? 그게 좀 이상하네. 이게 있느냐? 검사한 거예요. 근데 이 돌기는 있다고 나왔는데 항체는 없다고 나왔죠? 그럼 코어, 이 C는 뭐냐 하면은 이 외피는 이제 간세포 안에 얘가 쏙 들어갈 때 외피를 벗고 들어가거든요. 외피는 여기 들어갈 때 싹 벗고 이제 여기 캡시드라고 하는 요 단백질 막이랑 여기 DNA, RNA가 이 안에서 이제 싹 벗겨지면서 막 똑같은 자기를 복제하거든요. 증식해요. 만들어서 막 순식간에. 이렇게 막 DNA를 막 이렇게 복제를 해. 그 다음에 나갈 때 이 외피를 싹 만들어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때 우리 세포들을 이용해. 얘는 간세포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벗겨지고 들어가면 얘가 노출이 되죠. 이제 얘가 어떤 애인지 알게 돼요, 우리 몸이. 그럼 얘에 대한 항체도 또 만들어요. 얘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세모라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세모에 맞는 이런 항체를 만드는데 그게 있는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럼 예전에 한번 얘가 다 벗겨져서 이 세포 안으로 우리 간세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미 우리 간세포를 침입을 한 적이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라는 거는 B형 간염에 이미 한번 걸렸던 적이 있다. 예전에.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네거티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전에 걸린 적 없고 이제 막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공격당한 그런 결과표예요. 간염 바이러스에 걸렸고 이제 좀 지나면 항체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명은 이거고 이제 결과는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더 자세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HBS 안티젠, HBS 안티바디, HBC 안티바디가 여긴 없네요. 안티젠이 있네요. 안티젠. 그리고 이 피각이라고 해서 항원 2라는 게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또 새로운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요게 많으면은 막 증식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부분 HBS 안티젠, HBS 안티바디 일단 요 두 부분 이거는 바이러스 그 자체 이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는 혈액을 통해서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 만약에 수술하거나 하면 이게 또 기본 검사가 돼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인지 없는 환자인지 그러면 또 의료인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는 또 수술 같은 그런 혈액을 다루는 그럴 때는 이것도 기본 검사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개요. 이제 더 진짜 이 환자면은 이런 것들 다 하게 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면은.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에는 에이즈 검사예요. 에이즈 면역 반응과 관련돼서 에이즈 검사인데 에이즈는 특별히 HIV라는 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우리 면역 기능 자체를 아예 막는 건데 약간 이렇게 비형감염처럼 항체를 만들어 라고 시키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을 다 무력화시키는 바이러스예요. 없애는. 그러니까는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감염의 속수무책이 되는 상태가 만드는 게 HIV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감염이 된 사람들의 그 질병 이름이 이제 에이즈예요. 그래서 HIV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것도 안티젠 안티바디 같이 해서 이렇게 음성, 네거티브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방법은 얘랑 똑같아요. 이 에게 에이즈 바이러스인데 여기 돌기들 있죠? 이 표면에 안티젠과 만들어진 항체, 안티바디가 있는지 몸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HIV 감염에 의심된 환자들 검사를 하게 되겠죠? 방법은 같은 바이러스라서 동일하게 됩니다. 얘는 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하냐? 얘는 더 자세하게, 더 오래됐고 더 자세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개발돼 이렇게 CE까지. 근데 HIV는 안티젠, 안티바디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호르몬 관련 검사예요. 호르몬. 일단 호르몬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호르몬,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각 기관의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으로 우리 몸이 이제 지휘를 하면서 우리 몸이 이제 기능을 하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호르몬들을 지휘하는 곳은 여기 있는데 하수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약간 정부로 따지면 국회의원. 각 기관에 다 그 호르몬 분비시켜, 그 호르몬 좀 줄여, 이렇게 명령하는 여기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에서 여기 나오는 전엽에서 나오는 거,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게 다 있고, 각각 기관마다도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일단 내분비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우리는 이제 호르몬 검사에 대해서 할 거니까는 검사를 살펴보면 일단 여기 뇌하수체 그림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장 작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 여기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뇌하수체 여기 안에 이렇게 앞쪽이 뇌하수체 전엽, 뒤쪽이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해요. 근데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볼까요? 성호르몬,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유죽 분비 호르몬, 도심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게 지금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뇌하수체 뒤 후엽에서 나오는 거는 항이뇨 호르몬, 자궁 수축 호르몬, 그다음에 유즙 분비 호르몬, 유즙 분비 호르몬 양쪽에 다 나오죠. 이렇게 각각 이 뇌하수체 전엽 후엽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호르몬마다 다 기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이 TSH라는 호르몬이 이제 전체 호르몬을 기준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또 갑상선 기능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T4, T3 이렇게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다 항이뇨 호르몬 ADH. 항이뇨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이뇨를 막는 거, 소변 배출을 막는 거니까는 소변을 재흡수, 몸에 수분이 없다, 소변을 내보내지 말고 계속 재흡수해서 몸에 수분을 더 보내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 몸에 물을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변이 결국 그래서 진해지죠. 계속 재흡수하니까는. 그리고 여기 생식 호르몬, 난포 자궁,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거 다 관련된 건데 우리는 일단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만 알아본다고 했어요. TSH는 갑상선을 자극해서 이제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선한테 호르몬 더 나오게 해. 이렇게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그게 바로 여기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한다. 얘가 많이 나오면 갑상선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얘가 적게 나오면 갑상선이 일을 더 적게 하겠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사이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갑상선은 우리 몸 전체의 그 에너지 이런 거를 전체 전신을 다 관할하는 갑상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은 막 달리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몸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렇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 얘가 많이 나오면은 이렇게 막 덥고 계속 뛰는 거랑 마치 심장이 두근거려 달리기를 심하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갑상선에서 이제 TSH 여기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하면 갑상선에서 알겠어 일을 할게 하고 T3, T4 뭐 이런 칼시토닌 이런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보통 이제 갑상선 기능을 할 때 T3, 프리티포 이렇게 TSH 세 개를 하게 됩니다. TSH 이렇게 당연히 이제 혈액 검사 그 노란색 바틀에서 하게 되고요. 여기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볼게요. TSH 참고치 4.0 그리고 3.3에서 그다음에 T4, 프리티포는 0.8에서 1.7, T3는 800에서 200 정도인데 지금 이 사람의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네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세 가지 호르몬이 있고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얘가 너무 많이 분泌 없다던가 아니면 얘가 오른다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하증에 이렇게 나뉘는 거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말고도 뭐 갑상선염, 그다음에 종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의 수치도 피로 검사할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슐린 지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인슐린 빼고 글루코즈에 관련된 거 했는데 그 글루코즈를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인슐린 수치도 따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되냐? 그때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섬, 특히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농도가 얼마인지 글루코즈 혈당 말고도 인슐린 자체도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인슐린 당뇨 환자들은 당연히 이 검사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치도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수치. 인슐린이 있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인슐린이 없어서 아예 만들지를 못해서 당뇨인지 그게 1형 당뇨, 2형 당뇨 그런 건데 나중에 여러분이 당뇨 배울 때 더 자세히 하고 일단 어쨌든 인슐린 수치를 이렇게 호르몬 수치를 할 수 있다. 장고치는 2.0에서 25까지 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혈당이라는 글루코즈랑은 또 다른 거고 이거는 인슐린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가학습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